하루에 60억 원.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서 단 하루 만에 60억 원이 사라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비행기에서 내려 무심코 스마트폰을 확인했는데 계좌에 찍힌 숫자가 마이너스 60억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다리가 풀리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손실을 겪고도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매매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95년생 수백억 자산가이자 전업 트레이더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람처럼 투자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루 60억을 잃고도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다시 매매할 자신이 있습니까? 없다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천재 트레이더가 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천재 트레이더는 시장의 순간을 읽어서 돈을 법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는 시장을 오래 소유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튜브나 기사를 통해 단기간에 엄청난 부를 만든 젊은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자주 접합니다. 수백만 원으로 시작해서 수백억을 만들었다. 한 종목으로 인생이 바뀌었다. 단 몇 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으면 이상한 조급함이 생깁니다. 나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을 사야 할 것 같고 남들이 모르는 종목을 찾아야 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모입니다. 그리고 포모가 시작되는 순간 투자자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게임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그 게임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속 트레이더는 트레이딩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동물적인 감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스포츠 선수처럼 순간적으로 기회를 판단하고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손실을 견디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수억 원이 아니라 수십억 원이 하루에 사라져도 다음날 다시 같은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손실 때문에 판단이 흐려져서도 안 됩니다. 복수 매매를 해서도 안 됩니다. 공포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인가? 내 계좌에서 30%가 사라져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 수천만 원이 하루 만에 사라져도 평소와 똑같이 출근하고 가족과 밥을 먹고 밤에 잠을 잘 수 있는가? 그리고 다음날 다시 냉정하게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가? 조금이라도 자신이 없다면 천재 트레이더의 수익률만 보고 그들의 투자 방법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어떤 투자자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아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견디지 못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인터뷰 속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했던 조언도 결국 비슷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큰 돈을 벌 것인가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계속 투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 투자자의 게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호가창이 움직이는 0.1초를 맞힐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갈지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종가 베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훨씬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성장 기업들을 장기간 소유하는 것입니다. QQQ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QLD, 훨씬 큰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TQQQ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가장 높은 배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0년 동안 들고 갈 수 있는 배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을 비롯한 세계적인 기업들은 우리가 자고 있는 순간에도 사업을 합니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전 세계에서 매출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 기업들보다 더 빨리 정보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보다 차트를 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기업들의 성장에 자본을 맡기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평범한 투자자가 가진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월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천재 트레이더에게는 순간적인 판단력이 무기라면 직장인 투자자에게는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과 시간이 무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절대로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긴 투자 기간 동안 나스닥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끔찍한 하락장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QQQ도 크게 떨어질 수 있고 QLD는 그보다 훨씬 크게 흔들릴 수 있으며 TQQQ는 투자자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친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결국 가장 나쁜 순간에 팔게 됩니다. 계좌가 크게 떨어졌을 때 잠을 자지 못하고 회사에서도 계속 주가를 확인하고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휴대전화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미 비중이 너무 큰 것일 수 있습니다. QQQ가 편하다면 QQQ를 하면 됩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갈 수 있다면 QLD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TQQQ를 선택한다면 그만큼 훨씬 큰 하락도 감당할 수 있도록 비중과 현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떤 ETF가 앞으로 가장 많이 오를 것인가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ETF를 들고 있을 때 가장 나쁜 하락장에서도 도망가지 않을 수 있는가입니다. 장기 투자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복리도 없습니다. 인터뷰 속 트레이더가 하루에 60억을 잃었을 때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60억이라는 돈 자체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버티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돈이면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몇 대 사고 평생 여행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비용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손실이 돈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계좌가 3천만 원 떨어졌을 때 그 돈이면 자동차를 바꿀 수 있었는데, 가족들과 여행을 갈 수 있었는데, 대출을 갚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락장은 숫자가 아니라 고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 때문에 일상을 잃어버릴 정도라면 그 비중은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번의 최고 수익률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계속할 수 있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중을 결정했다면 그 다음부터 해야 할 일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계속 사는 것입니다. 닉 매기올리가 이야기했던 Just Keep Buying. 계속 우량한 자산을 사모으는 것입니다. 완벽한 저점을 맞추려고 월급을 현금으로 들고 몇 달씩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뉴스 하나가 무섭다고 전량 매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장이 상승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이 올라갑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월급날이 옵니다. 다시 삽니다. 다음 달에도 월급이 들어옵니다. 또 삽니다. 주가는 매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오늘 주가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수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더는 오늘의 가격을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는 오늘의 가격을 반드시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트레이더는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지 계속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자산을 선택하고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는 순간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타이밍으로 부자가 됩니다. 우리는 시간으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있다고 무조건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의 수익률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미국 주식도 하락할 수 있고 나스닥도 오랫동안 부진할 수 있으며 레버리지 ETF는 특히 큰 손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무리한 빚을 내지 않는 것, 내가 견딜 수 있는 비중을 정하는 것, 하락장에서 공포 때문에 계획을 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계좌와 여러분의 계좌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옆자리 동료가 급등주로 2배를 벌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TQQQ에 전 재산을 넣어서 엄청난 수익을 냈다고 해도 그 사람의 비중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게임과 여러분에게 맞는 게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는 게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평범한 직장인에게 엄청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천재적인 매매 감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에도 월급이 들어옵니다. 다음 해에도 투자할 시간이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일을 계속한다면 새로운 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30대라면 앞으로 수십 년이 남아있을 수 있고 40대와 50대라고 해도 투자해야 할 시간은 여전히 깁니다. 우리는 하루에 60억을 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조금 더 많은 수량을 가진 채 다음 달을 맞으면 됩니다. 그 작은 반복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 위에 복리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번 폭락장이 찾아왔을 때 이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천재 트레이더인가? 아니라면 굳이 천재 트레이더의 게임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트를 하루 종일 바라보며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수익 인증을 보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정답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QQQ가 여러분을 편안하게 만든다면 QQQ를 선택하십시오. QLD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다면 QLD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TQQQ를 사용한다면
훨씬 더 철저하게 비중을 관리하십시오.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다음 폭락장에서도 팔지 않을 수 있는 크기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장에서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계속 수량을 늘리십시오. 우리는 천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매달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천재 트레이더에게는 감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가격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10년의 성장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타이밍으로 부자가 됩니다. 평범한 우리는 시장을 오래 소유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천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장에 오래 남는 투자자가 되십시오. 오늘 하루의 가격보다 10년 뒤 내가 가지고 있을 수량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묵묵히 한 걸음씩 앞으로 가십시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